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15일 마감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 있는 하루였죠. 어저께 옵션 만기를 끝내고 오늘 시장이 아침에는 상승을 하다가 순식간에 9시 반을 기점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64포인트 빠져서 3085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봉의 중요한 선은 305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그 연봉화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88,000원 안 깨트리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작년 38,000원에 매수가 100만 주 걸어놓고 거기서 싸움하는 모습이 막판까지 지켜 나오는 모습이었고 결국 88,000원 지키고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 선물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수급적인 상황, 또 원달러가 시간에서도 1,100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삼성전자의 모습 여러 가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약 소폭 하락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바이든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바이든이 1조 9천억 불 정도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경계선이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 자리를 뚫고 할 만한 충분한 재료가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재료가 시장의 상승보다 하락 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대만도 장중한테 거의 2%까지 갔는데 마지막에는 빠져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상승에다 빠져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인이 7,500억, 기관 1조 4천억을 파네요. 개인만 봤습니다.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들이 많이 봤는데 아마 오늘도 삼성전자 쪽으로 아마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삼성전자 쪽으로 기울었는지 수급을 잠깐만 볼게요.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 750만 주 잡고 기관 490만 주, 외국 280만 주 팔았죠. 어저께 제가 요 물량이 요것처럼 중간에 그냥 껴있는 물량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어저께 매수의 연속성이 없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선물에서 이제 또 외국인이 3,600억을 삽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모습은 개인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자별로 보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이 받아줍니다. 근데 외인이 받는데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3,600억을 팔아도 요 근래 한 10거래일 동안 팔은 금액이 여전히 3조 8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시장에 움직이는 모습이 좀 특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들 이거 진짜 개미고 가짜 개미 아니냐. 진짜 개미들은 주식을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짜 개미들은 여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선물로 밑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따가 제가 차트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비차익에서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시장의 모습 보시면 일자별로 다시 보면 프로그램 매도 뭐 거의 매일 출하죠. 거의 매일 출하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아직도 3,000 부분에 3,100포인트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시장의 힘이다.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계속 몰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가지 못하면 그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수 있잖아요. B2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 B2라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움의 물량을 팔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2030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죠. 돌파하지 못하면서 자꾸 재료에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아시겠지만은 1조 9천억 불 정도의 경기부양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항상 조정은 여기서 어떤 재료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호재로 땡기든지 악재로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호재는 나온 것 같은데 시장이 반영을 안 하고 있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이때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어떤 재료였죠? 끌어올린 자체는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경기 부양책을 하지만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나 재정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미국 시장이 여기서부터 트럼프가 올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법인세 인하였다는 거죠. 그럼 상승 요소였던 것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만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대만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일봉을 보면요, 오늘 장중한 때 2.1% 올랐다가요 끝날 때 0.58% 끝났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똑같은 형국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1% 갔다가 2%로 끝난 거고, 마이너스 2% 끝나고, 여기 2% 갔다가 마이너스 0.58%로 끝난 상황이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진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같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주가 같이 가니까. 어쨌든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만이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어놓은 선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일봉에선 추세선 안으로 지난 그 화요일날 들어오다가 말았다가 다시 들어온 형국.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끝났죠. 제가 어저께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주봉이 십자도지냐, 몸통이 있는 양봉 망치냐, 몸통이 음봉인 영망치냐의 싸움일 것이다. 셋 중에 하나밖에 나올 게 없다. 일단 양봉균이 나오면 일단 추세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십자도지나 영망치가 나오게 되면 일단 하락 압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상으로 지금 걸쳐놓고 끝나는 모습이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금 주봉상 형태의 차트를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그냥 분봉이에요. 분봉의 의미가 어떠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분봉에서 이제 보다 보면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자리, 여기서 여기까지 120포인트, 170포인트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 24분 걸린 거 아시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졌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빠졌던 요 시점이나, 오늘 아침에 가장 퍽 튀어가지고 추세선 돌파해서 갈 것 같다가 확 죽었잖아요. 요 두 개 때는 누군가 나간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점에서 누군가 나가기 위해서 끌어올렸다가 확 나가버린 케이스, 이것도 끌어올렸다 나가버린 케이스 때 이런 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누가 나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저점이면 치고 빠질 이유는 없겠죠. 고점의 인식이 시장에 나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기술적으로 좀 잡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 이 자리까지 회복할 발을 못한다 그러면 요거는 나간 물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물량을 뺀 것 같다. 그리고 만기를 맞이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근데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만기라서 횡보를 했지만 대만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요 정도까지 올라가서 오늘 그냥 다 제자리로 갔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주도자였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돈이 어쩌면 나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달러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원달러가 또 오늘도 역시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달러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도 보시면, 자, 어저께 비석형 캔들이 나와서 추세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했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온 적이 지난 6월달 빼놓고는 지금 거의 7, 8개월 만에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99원 정도 해서 윗꼬리를 메워주려는 모습이죠. 이제 여기서 한번 나왔고 다시 올라가다 밀렸는데 다시 양봉으로 세우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안이라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1100원으로. 그러면 이 모습을 본다면 오늘 밤에 미국장에서 원달러가 여기안이라서 더 뛰어버리면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 상방 방향이 약간 흐트러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에서 갑작스레 올라가다 쫙 빠지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좀 나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량이 나간다는 거는 뭐 누가 나갔겠어요? 주도자가 나갔을 확률이 높죠. 일반인이 나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일반인들은 오늘 얼마 샀어요? 또 2조 10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진짜 일반인일 거고,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사서 먹지만 파생까지 겸임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이익을 나면 선물을 매도하면서 이익을 내잖아요. 풋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근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개미들이 들어오는데 이 물량이 정말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인은 미리 선점을 잡았고 개인들이나 기관이 파는 걸 그냥 받아준 정도의 모습인 것 같고, 결국 외인은 물량을 팔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추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참조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영망치의 주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주마저도 추세선 안으로 기우는 캔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번 주가 추세 반전 구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월봉상에서 보는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간직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항상 라이브를 해드리다가 지난주에 안 해드렸어요. 네,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정말 좀 되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아침 시황도 좀 해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도 좀 모르겠고, 제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얻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고 누군가는 시장 상황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는 사람이,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더 완벽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장에서 다들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